전일 밤 10시였나요? 저기 CPI 발표가 났는데 시장 예상치를 초월하지 않고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이 9월 달 걸 보면은 70%대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한 6월이나 아마 현실적으로는 7월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7월 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CPI 관련해 가지고는 앞에서 김영철 대표가 설명을 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PPI도 그 전날 발표가 났었는데 이게 컨센을 상회하기는 했는데 이게 올라갔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에너지 쪽에서 큰 부분을 찾는데 최근에 에너지가 빠지고 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그 전월치가 수정이 되면서 이제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올랐던 그런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제 그 다음에 지난주 나왔던 주간 신규 수급 수당 그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노이즈가 이제 발생할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건 저기 PC 쪽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은 PC 쪽은 지금 6개월 연율로 보게 되면은 지금 3% 온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뉴노멀일 가능성도 좀 있기는 한데 그만큼 달러의 어떤 영향력이 많이 줄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 미국만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신흥국을 위시해가지고 선진국에서도 지금 뭐 스웨덴에서도 금리를 내렸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좀 멀지 않은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해서 301조 관세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엄청난 걸 발표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 때 발표했었던 그 301조 조항에 따른 그 관세 인상의 총합은 한 330조에서 380조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사실 내용은 거창한데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20조 내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막 흥분하고 날뛸 정도는 아닌 게 당장에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는 저기 테슬라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생산한 거 테슬라가 지금 현재 IRA 보조금을 중국에서 생산한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품이 지금 미국으로 안 들어가고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큰 영향은 아니지만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목은 해보실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결국에 가선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광물 쪽하고 뭐 태양전지 같은 그린에너지 섹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바이든 행정부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방점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당장의 혜택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지난주에도 잠깐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미국 시장이 그린에너지 섹터하고 그 그린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파는 발전사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쪽이 계속 오르는데 딜레마는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 관련된 그 섹터를 찾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뭐 그 정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 말 그대로 공사기 때문에 또 미국하고는 좀 다른 입장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굳이 연관을 좀 짓자고 하면 이제 LNG 캐리어선하고 연관되어 있는 조선 쪽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뭐 그동안 쭉 설명드린 것들은 제외하고 그 업체별 장단점을 포인트를 둬서 한번 보실만 하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FLNG라고 해서 바다 위에다가 띄워놓은 이제 LNG 저장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있어서 글로벌 그 탑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쪽의 시장 점유율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NG 이미지가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LNG 캐리어선도 물론 생산을 하고요. 하나오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방산을 제외하고 지금 하나오션의 밸류에이션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방산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방산 관련된 기업을 지금 인수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주로 방산하고 많이 이제 연관을 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1위 회사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방산을 직접 하고 있다는 것도 있는데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은 자체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 엔진을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이 늘면 늘수록 이쪽은 수익성도 좋아지겠지만 엔진 사업부의 수요 그게 이제 증가하면서 이익이 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가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중소형 선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그 앞에 세 개 조선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형 선박 업체들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거의 글로벌에서 경쟁을 좀 했던 회사들이 상당 부분이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뭐 탱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친환경 선박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미포조선 쪽이 좀 빨리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적자지만 실적 회복 속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후부터 좀 속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 HD 그 현대사무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 지분을 97% 갖고 있는데 1분기에만 지금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향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친환경 선박 수주가 압도적인데 여기서 저가 수주가 없습니다. 저가 수주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 선박은 다 비싸게 그 발주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 가운데서 카타르 물량 같은 경우는 통으로 받기 때문에 시중 가격 대비해 가지고 할인을 해서 받는데 이 회사는 지금 카타르 물량을 일체 지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시장에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5월인가 기사가 났었는데 그 돌핀암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증설 공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지금 조선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증설이 없는 호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돌핀암벽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증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핀 암벽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동시에 LNG 선박 4대를 추가로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인력만 수반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 제작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무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효과를 조선소 중에서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조선해양이 9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그 소위 말해서 캐파 증설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과 미포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지분도 높지만 중공업하고 미포가 지금 실적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본격 턴하는 건 3분기부터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무중공업의 이익 증익이 계속 되는 과정에서 미포하고 현중이 이익이 급격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장 실적 이익 개선 모멘텀이 커지는 쪽은 한국조선해양이다. 그래서 이런 업체별 장단점을 참고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미 해군이 야드 실사까지 지금 이제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MRO 시장 진출은 거의 기정사실이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선 회장이 부회장이죠. 5월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조선소 인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둘러보는 그런 상황이고, 한화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 오스탈사 지금 인수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신주송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185를 또 넘어섰고요.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캐파 증설이 거의 없습니다. 캐파 증설이 왜 없냐? 호황인데 그건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 이후에 그 한국, 중국 그 조선소들이 다 캐파 증설을 했다가 한 번씩 다 폭망을 했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거의 10년 이상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쉽게 증설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선의 호황은 격하게 급하게 가는 쪽보다는 꾸준하게 그러면서 완만하게 오래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쪽으로 보시고, 물론 여기서 누군가가 뒤통수를 치면서 대대적인 증설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중국도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자본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으로 서포팅을 많이 해주면서 밀어주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조선까지 지금 밀어줘 가면서 해줄 여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중국 조선소들도 지금 캐파 증설에는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측면에다가 최근에 일본 동향을 좀 보면은 향후 2, 3년 내에 일본의 일부 중공업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선 사업에서 철수할 생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좀 길게 갈 가능성, 그러나 격하지 않게 꾸준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가운데서 이제 특이점만 좀 체크해 보려고 일단 디램 관련된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10일까지만 놓고 얘기했을 때 지금 저 7,261억 원이 지금 수출이 됐는데 뭐 단순 3을 곱해도 4월 수준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참고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는 월초보다 월말이 많이 나갑니다. 네. 사실상 더 나간다고 보셔도 되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지금
10일까지만 3,100억 이상이 수출이 됐다는 걸 얘기를 한다면은 뒤집어 놓고 말씀드리면 5월 달에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지난주였나요? 삼성전자 퀄테스트 탈락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 날 루머가 돌았었고, 네. 단독 기사가 월요일 날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NCF 수입. 이게 이제 HBM에 이제 층을 쌓을 때 주로 삼성전자가 많이 사용하는 건데 4월 달에 일평균 그 수출로 잡혀 있지만 이게 이제 수입액이 역대급으로 지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물건을 만든다. 뭔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퀄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탈락 루머가 나왔던 거는 HBM3E가 아니고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오버해 가지고 평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기사 난 거나 내용을 보면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뭐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라는 측면에서 NCF하고 MRNUF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하고 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가 발표가 났는데 뒤에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우선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흑연은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년간 유예를 시켰고요. 분리막은 그냥 기존 분리막에서 코팅된 분리막으로 변경을 시켰고 이게 이제 노이즈가 나왔었던 거 전해질염이라든지 전해액 첨가제 같은 것들이 핵심 간물 적용이 2년 유예가 됐는데 이게 마치 전해액이 유예가 된 것처럼 이제 얘기가 좀 잘못 돌기는 했었어요. 근데 전해액이 유예가 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소재들이 이제 그 원천지를 증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예가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해액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측면도 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미국 가동 이제 공장별 FEOC 적용 소재 밸류 체인 해가지고 이 텔레그램 채널 여기 옆에 보면은 Nihil's View of Data and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잘 정리를 해놓으셨길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한번 보셔가지고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뭐 저기 가운데서 엔캠이 가장 불을 뿜고는 있죠. 저 FEOC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로 또 떠오르면서 거기다가 지금 중국을 제외를 했을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해액이 유예가 된 게 아니고 전해액에 들어간 소재가 유예가 된 거거든요.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 자체는 중국산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엔캠이 볼륨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25년에 이제 공장 가동이 본격화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 전해액 관련된 국내 업체들, 미국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해액이 수혜를 받는 거는 맞고요. 거기에다가 ESS 관련된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ESS는 어쨌든 간에 그 LFP 배터리를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LFP 배터리에 전해액이 들어가는 게 NCM에 전해액 들어가는 거에 한 2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에 ESS 배터리가 확산이 된다. 어차피 지금 그린 에너지 섹터, 이제 에너지 전력난 때문에 확산이 된다고 하게 될 경우엔 그만큼 전해액의 소유량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해액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엔캠은 사실 작년 연말 올 초에 많이 올랐고 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그 외의 주식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당장에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드렸지만 2분기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얘기였고요. 5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놓고 봐도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NCM 쪽으로 보면은요. NCM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그 5월 달 보시면은 판가 그 키로당 판가를 보시면은 4월 대비해서 약간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매출로 회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 시그널 아니냐라는 기대는 갖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시점인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화장품 주식들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와서 왜 화장품을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좀 이전 거 사례하고 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이제 갖고 나온 거고요. K뷰티 식음료 성장의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그 화장품이 1차 큰 상승을 했었던 거는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 시장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소위 그 K컬처 열풍을 K드라마라든지 이런 쪽의 열풍을 타가지고 마스크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마지막 정점은 대형사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뭐 이제 후 같은 브랜드 이런 것들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한한령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꺾이는 그림이었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는 이제 동남아, 유럽, 미국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요 메이커께 올라가는 쪽이 아니라 주로 인디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에는 유통사, 이 채널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리콘투라든지 또는 이제 국내 지금 올리브영 같은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일본 시장에서 그 점유율 자체도 우리나라 수입 화장품 중에서는 1위까지 올라섰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3% 정도 올라왔는데, 네. 일본은 지금 뭐 워낙에 일본 브랜드들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수입 화장품 시장이 작고 그 가운데서는 1위고 3%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큰 성과인 게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최근 그 한 3, 4년 동안에 300% 이상 성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향후에도 그 일본이라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를 위시해 가지고 미국까지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본격화되려고 그러고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인디 브랜드의 폭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종합 메이커들이 얼마만큼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아마도 그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한번 글로벌 열풍을 일으키면서 큰 시세 상승이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인디 브랜드 쪽보다는 이제 그래서 글로벌 우리나라 그 자동차랍니다. 화장품 메이커, 종합 메이커의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K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이 그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K푸드하고 둘의 밸류를 비교해 보면 K푸드 쪽이 훨씬 쌉니다. 네. 근데 K푸드 역시도 마찬가지로 K컬처의 영향을 가지고 지금 오르고 있는데다가 자료를 보니까 뭐 좀 그림이 좀 급하게 올라오길래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라면입니다. 라면 수출 동향인데 보시면은 제일 끝에 오른쪽 끝에 쭉 올라와 있는 게 이제 수출액인데 요게 지금 보시면은 이전과 다르게 지금 급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삼양라면이 수출 비중이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매출. 이제는 라면도 내수가 아니라 수출 산업이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 식음료 쪽 관련해 가지고는 관심을 계속 가져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급하게 가시는 것보다는 조정받을 때 보시면서 기노흡을 가지고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저 1인당 출생률 자체가 한 0.76명 이 정도 네. 나오잖아요. 지금 뭐 1명이 안 된다고 지금 난리 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소멸이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보면 선진국들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출산율은 1.6명 정도 됩니다. 보통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둘을 낳아야지 정상인데 1.67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수하고 고령화되는 측면은 있긴 하지만 젊은 세대의 인구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일본은 이게 1.2명, 3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는 이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쪽보다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그 제도적으로 사실 인구 고령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 서포팅 해주는 게 많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서포팅이 더 많아져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저는 그 여러 가지 오늘 그 섹터 산업들 가운데서 그 FEOC 관련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전해질 그다음에 그 뭐죠? 그 분리막 이쪽에 대해서 갈수록 이슈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단독이긴 합니다만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SK그룹에서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매각하겠다. 그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SK 쪽에서는 다 못 가져간다라는. 왜냐면 지금 사실 SK 온 자체가 워낙에 지금 많이 투자를 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후유증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그룹이 지금 하이닉스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좋아진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만큼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SK그룹 내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구조조정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IT는 분리 매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가져올 2차 전지 내에서의 그 어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가 이렇게 어떤 이유로인가 좋아지거나 뭐 이런 어떤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주변 관련주들에게 전부 이제 파급 영향이 미치는데, 네네. 예, 그 이제 분리막은 사실 좀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앞서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우리밖엔 대안이 없는데 이 분리막 쪽은 사실 일본이 워낙에 또 강해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품 뭐 SKIT가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다 해가지고 이게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준다든지 SK 입장에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